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름이 20cm가 되는 이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어림해 보았나요? 그렇죠. 자, 이 원의 넓이를 어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변이 20이 되는 정사각형과 이 원을 비교해서 넓이를 비교해 보았고, 또 이 지름을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서 원의 넓이와도 비교를 해 보았죠. 그래서 지름이 20cm가 되는 이 원의 넓이는 200보다는 크고 400보다는 작다고 어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접한 수치로 어림하기 위해서 모눈 한 칸을 1제곱cm로 하는 모눈 종이를 이용해서 원 안에 이 모눈 칸이 몇 개 있는지를 헤아려서 어림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 안에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모눈 칸의 개수가 276개가 나왔죠. 그리고 초록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모눈 개수는 34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76보다는 크고 344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어림을 해보았고, 이 모눈 종이에 걸쳐져 있는 이 눈금에 걸쳐져 있는 이 칸들을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림한 이 값들이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310, 또는 어떤 친구는 318, 또 어떤 친구는 320. 자, 이렇게 어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에는 어떤 도형들이 있나요? 네,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또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원, 자, 여기에 있는 이 원을 선생님이 피자처럼 이렇게 8조각으로 등분을 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조각들을 어떻게 나열해서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또는 삼각형에 가깝게 변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조각들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각으로 자른 원부터 이 조각들을 순차적으로 잘라 붙이면 이 원의 모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 중 어느 도형에 가까워졌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선을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원의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노란 선을 긋고 있는 이 부분은 원의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8조각보다 더 잘게 쪼개었습니다. 자, 16조각으로 잘라서 이 조각들을 순차적으로 잘라 붙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도형보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양에 가까워졌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에서 지금 선생님이 빨간 선을 긋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원의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노란 선을 긋고 있는 이 부분은 원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32조각, 64조각으로 점점 잘게 쪼개어서 원을 순차적으로 잘라 붙이면 아마 그 모양은 점점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로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은 원의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은 원의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를 찾아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학습장을 펴놓고 가로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세로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수학 시간에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삼각형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피자 모양으로 잘라서 서로 엇갈리게 붙이면 우리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원을 이번에는 어떻게 등분해서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을 피자 모양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쪽부터 해서 원의 중심으로 향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등분을 해서 자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른 다음 가쪽에 있는 이쪽을 펼쳐서 아래에 붙이고 또 안쪽에 있는 걸 붙이고 그 다음 걸 붙이고 그 다음 걸 붙이고 이렇게 붙여 나간다면 자,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즉 이 파란색 부분은 이 원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어질까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원의 어느 부분이 되어질까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원의 어디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원의 어느 부분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식에서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찾아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습장에 어떻게 밑변 높이를 바꾸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찾을 수 있는지 각자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내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수학 시간에는 다 같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디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학학습장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해 오면 되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오는 친구는 칭찬 스티커 2개. 됐죠? 내일 수업 시간에는 이 원을 피자 모양으로 잘라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로곱 세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자, 이 원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로 바꾸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 기대가 되죠? 자, 내일 만나도록 해요.